최근 터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올루가 갑자기 부패 혐의로 체포된 건데요. 이 사건 이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 리더를 미리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터키의 현대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벌써 20년 가까이 터키를 장기 집권해 왔습니다. 현재 터키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앞으로 터키가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권위주의로 다시 후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벌어진 이마모올루 체포 사건은 단순히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넘어 터키 민주주의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터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무스타파 케말이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을 세우면서 현대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 케말이 라틴 문자를 도입하고 종교와 국가를 떼어놓는 정교 분리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펼치긴 했지만 사실상 권위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만큼 진보적이었지만 다당제 선거라든지 자유로운 의회 같은 건 오랫동안 제한됐었죠. 그렇게 아타튀르크가 1938년에 사망하고 나서도 그의 측근들이 공화인민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이끌어갔는데 그렇게 완전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터키도 서서히 다당제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당제를 도입하면서 경쟁 선거가 치열해지자 정치가 극도로 양극화됐고 결국 군부가 국가 안보와 안정을 이유로 1960년, 1971년, 1980년에 세 차례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터키는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정치인 네즈메틴 에르바칸이 총리로 집권했지만 군부에 의해 축출되었고 그의 제자로 불린 인물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에르도안입니다. 에르도안은 1994년 이스탄불 시장이 되었지만 이슬람 정당 해상 과정에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1년 정의개발당을 창당한 뒤 2002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2003년 총리에 취임하면서 터키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에르도안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면서 지지를 얻었지만 2013년 게지공원 시위 이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하며 점점 권위주의적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2016년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이후 군부, 사법부, 언론까지 숙청하며 대통령 권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총리제를 없애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제 터키에서 에르도안 정권이라고 하면 곧 권위주의 체제와 동의어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사실 1923년 공화국 수립부터 군부 쿠데타 시대 그리고 이슬람 정당의 부흥과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이라는 흐름을 알면 최근 벌어진 이마모올루 체포 사건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한마디로 터키는 원래부터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온 나라였고 에르도안은 그 흐름을 가장 능숙하게 이용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야당의 강력한 후보를 미리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근 왜 이스탄불 시장 이마모올루가 갑자기 체포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이스탄불 시장 이마모올루가 부패, 횡령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스탄불 대학에서 이마모올루의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터키 헌법상 대통령이 되려면 대학 학위가 필요한데 이마모올루는 야당 쪽에서 다음 대선 후보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취소하면 대선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미 야당 내부에서는 이거 정치 탄압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하루 만에 그가 진짜 구속까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스탄불은 물론이고 터키 여러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시위대는 이마모올루를 구속하는 건 국민이 뽑은 시장을 무시하는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모올루 본인도 결백을 호소하면서 이건 국민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이마모올루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을 꺾고 승리한 뒤 2024년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연이은 승리를 거뒀다는 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심지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앞지르는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야당의 유력 차기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터키의 경제 상황입니다. 에르도안은 과거 경제 발전을 앞세워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터키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40%에서 50%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국민 생활이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정권을 바꿀 야당의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고 바로 그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인물이 이마모올루였던 거죠.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직접 인정하고 물러나기보다는 차라리 강력한 경쟁자인 야당 후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마모올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리라화 가치는 더욱 떨어졌고 중앙은행이 외환을 투입해 간신히 방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정치적 탄압이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또 이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에르도안이 헌법상 2028년이면 3년임이 끝나야 하는데 최근에 다시 재도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혹은 측근이나 가족에게 권력을 넘기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에르도안의 아들이나 사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직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모올루 같은 야당 리더가 버티고 있으면 가족이나 측근이 선거에서 쥐기 쉬우니 미리 제거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돌아다니는 거죠. 결국 이마모올루 체포 사건은 터키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동시에 에르도안이 권력을 연장하거나 후계자를 세우려는 전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터키가 나토 회원국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덕분에 서방이 강하게 비판하지도 못하는 구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크게 확산되고 경제가 더 악화되면 이게 에르도안 정권의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강경 탄압이 결국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2028년 대선과 그 이후 터키의 권력 지형이 크게 요동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에르도안이 진짜로 정적을 제거해 권력을 지키려는 걸까요? 아니면 후계자를 위해 길을 닦는 걸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